자, 발롱도르는 이제 올해는 수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12월에 발표될 드림팀만 네. 선정이 되지만 피파는 올해 선수상과 감독상, 뭐 기타 여러 가지 수상을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피파와 발롱도르는 주관사가 다르죠.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피파는 피파 나름대로 우리는 원래대로 하겠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뭐 그들이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네. 봤을 때 이해는 가는데 그 전에 그렇게 대단히 공정했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네. 쥐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 1년 동안 어쨌든 이번 시즌은 풀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 그냥 생략해버리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힘 빠지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피파는 올해 선수상, 감독상, 그 다음에 뭐 올해 골키퍼, 그리고 이따가 다시 우리가 따로 떼서 얘기할 손흥민 선수가 후보로 들어간 푸스카스상까지 그쵸. 다쭉 후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선수상 후보 11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호날두입니다. 일단 당연히 들어야 될 선수인 거 뭐 분명하니까요. 이게 우리의 감정과는 별개로 이 선수를 축구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 후대에도 길이길이 남을 선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초로의 성적으로 아마 넘어갈 텐데 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연속골 리그에서의 기록이 저는 그 자체로도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19-20 시즌에 세리아 우승을 또 달성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선수가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메시랑 호날두. 네. 저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메시가 한두 수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작을 해서 라리가로 갔고 라리가에서 세리아로 움직이면서 모든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리그들을 거치면서 거기를 사실 제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하면 득점 머신으로의 뭔가 감각도 그렇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호날두를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러한 호날두를 보유하고도 챔스 리옹한테 탈락한 우리 사리 감독은 도대체 무슨 공로를 세운 건지. 솔직히 말해서 영감님 진짜 좀 16강 탈락은 너무했어요. 맞아. 세리아 MVP 디발라 그리고 호날두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물론 디발라가 부상이 2차전에 있었다고 할지언정 이건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데브라이너도 충분히 오를 만한 선수라고 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을 딱 하나로 꼽아라.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 이견 없이 케빈 데브라이너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리그 탑급 선수인 게 드러났고 지난 시즌 2019-2020 시즌은 PFA 올해 선수상도 수상을 했잖아요. 네. 이제 타이틀로도 충분히 데브라이너가 누구보다 리그 탑급의 선수라는 게 원래도 명백했지만 더 명백해졌어요. 뭐 어시스트 왕도 기록을 했고 지난 시즌 생각을 해봤을 때 맨체스터 시티가 사실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엔 리그 우승 못했고 챔스도 안 됐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 데브라이너의 어떻게 보면 가치가 더 높아졌죠. 케빈 데브라이너가 없으면 맨체스터 시티 자체가 흔들거린다. 데브라이너가 일단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요. 왼쪽 메잘라 다비드 실바의 기량 저하. 이번 시즌 아예 떠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데브라이너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더 커졌는데 이제는 맨시티도 데브라이너 의존도를 줄여야 할 때가 오긴 했지만 그런 의존도 속에서도 데브라이너 활약은 지금 얼마나 빛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 데브라이너는 참 뭐 지금 벨기에에서도 그렇고 여러 네. 에이스 면모가 워낙 확실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선수와 여러 예전에 이제 또 날렸었던 미드필더랑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진짜 케빈 데브라이너가 그 정도냐라고 어떤 그런 논란들이 크고 작게 커뮤니티에 있더라고요. 비교글이 항상 있죠. 네. 근데 저는 케빈 데브라이너는 어쨌든 지금 현존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서는 최고의 임팩트를 가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공미에 비해서 쓰임새가 훨씬 더 폭이 넓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의 운반 능력과 이 정도의 그렇지. 활동량과 네. 킥과 탈압박 능력을 모두 겸비한 선수는 잘 저는 없어. 없다고 봐서 과거 선수들과 비교도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 티리 앙리하고 이제 도움 기록이 단일 시즌 프리미어리그 20도움으로 같아졌잖아요. 동률이 됐죠. 네, 지난 시즌에. 네. 그것 또한 참 데브라이너가 프리미어리그 나름대로의 긴 메아리 속에서도 존재감이 확실한 선수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제수스가 2-3개만 넣었어요. 어시스트 기록을 깼을 텐데. 아구에로 부상만 좀 덜했어도.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개인적으로 가장 유력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뭐 발롱도르가 올해 있었다면 거의 대부분이 아마도 수상을 타지 않았을까. 예상했지 않았을까. 트래블 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트래블 가운데 있습니다. 와 챔스 득점왕 도움왕을 같이 했다는 거는 그것도 진짜 물론 이 기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도 혼자 튀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이 어린 홀란드가 그거를 진짜 비등비등하게 쫓아가는 것도 대단합니다만 이 선수 혼자도 툭툭 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이것도 현존하는 최고의 넘버 9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다. 본인한테는 발롱도르를 놓친 게 그래도 만약 올해 선수상을 받는다면 좀 위안이 될지도 좀 궁금하네요. 조금 그래도 그래, 위안이 괜찮겠죠? 되지 않을까. 네, 기록은 남아있게 그렇습니다. 되니까. 네. 저는 이 선수가 대단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능력을 가져가는 그 대단한 공격수들 중에서도 레반도프스키만의 유연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장에 이런 덩치를 가지고 있는 넘버 9이 이렇게 유연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료 지원도 잘 되고 그치. 공간 창출도 잘 되고 한지 플릭 오고서는 그 능력이 더 부합하면서 도움 스탯을 폭발적으로 쌓아 나가서 이 지난 시즌에 그러한 개인 타이틀을 쌓은 거잖아요. 레반도프스키가 3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는 나이인데 참 여전히 기량만큼은 여전하다. 네.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그 다음은 사디오 마네. 리버풀 리그 우승에 혁혁한 공을 세운 선수죠. 왼쪽 윙어에서는 이제 탑급으로 거의 올라섰죠. 네. 마네는 참 그 대단한 운동 능력, 꾸준함, 활동량, 결정력이 사실 2018-19 시즌까지 되게 기복이 많았어요.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근데 다행히 지난 시즌은 그런 문제도 잘 극복을 한 모습이었죠. 지난 시즌이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는 하이인 느낌이었어요. 아,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네, 또 뭐 올해 어느 정도 커리어를 보여줄지 어느 정도 기록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즌은 대단했고 그 다음은 음바페. 음바페는 개인적으로 뭐 프랑스에서 타이틀을 뭐 완전 모조리 휩쓸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왕에서 가지는 위치를 생각을 하면 이게 뭐 너프된다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그거를 감안하고 봤을 때 저는 음바페는 여기서 이 선수 이미 월드 클래스의 공격수입니다만 그렇죠. 한 번 더 큰 경기에서 임팩트가 필요하지 않나. 이를테면 챔결 이럴 때 중요할 때 요거보다 조금 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음바페가 챔스 토너먼트에서 간혹 기회를 놓쳤던 몇몇 장면들이 있어요. 좀 아쉽게 연상되는 부분도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약간 더 앙리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앙리도 약간 그런. 앙리가 옛날에 솔직히 말해서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도 이거 아스날 팬들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좀 중요한 경기 때 왜 저걸 놓칠까? 리그에선 그냥 막 넣는데. 그래서 앙리를 싫어하는 분들. 왜냐면 당시 앙리가 이제 약간 불호가 있을 법한 플레이도 하긴 했어요. 예. 그리고 아니면 또 제3자 팬들은 새 가슴이다 앙리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 말대가리라고 하죠. 말상이 더 욕이 안티가 많았어요. 아니면 앙리가 더 안티가 말상이 많았죠. 말상이 많았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네. 말상의 여러 가지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때는 어쨌든 아스날이 잘 나갔다 하더라도 맨유가 탑독이고 그다음에 아스날이 언더독이었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팀들의 공격수가 안티가 많게 돼 있어. 탑독은 어쩔 수 없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 선수의 뭐 어떤 개인적인 프로 이런 게 아니라 잘하는 팀은 원래 안티가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많았다는 거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상할 때 뭐 지금 20년 지났는데 뭐 싫고 말 거게 뭐가 있어. 근데 그때는 확실히 불호가 좀 많았죠. 지금도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마틴 키언이 한 대 때렸을 때 얼마나 좋았는데. 미워. 약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하거든. 잘하죠. 진짜 잘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싫은 와중에 그 예전에 맨유 서드 중에 파란색 유니폼이 있었어요. 0203이었나 0304였나. 그때쯤에 하나 있었죠. 그때 챔피언스리그 프린팅이 은색 프린팅이었거든요. 나이키 유니폼. 그거 말상 한번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산 다음에 왜 샀나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바로 팔았습니다. 일주일이나? 은색 마킹 혹해가지고 잠깐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프린팅 긴 걸 좋아하거든. 네. 그래서 그 유니폼은 하이버리보다 더 일찍 사신 거네요? 그렇죠. 하이버리는 훨씬 더 시즌이니까. 훨씬 더 이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칫하다가 맨유 팬이 되셨을 수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음바페. 음바페는 뭐 근데 뭐 더 왜냐면 이런 후보들 중에 아직도 여전히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98년생이니까요. 네. 너보다 2살 어려요. 그쵸. 예. 빠른. 저는 잘 성장하고 있나요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다. 그래요. 예. 자, 그다음 뭐 아까 호날두가 나왔으니까 이 선수 빼놓을 수가 없죠. 메시. 네. 20-20을 달성을 했고요. 올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뭐 메시는 메시니까. 그리고 메시는 이번 시즌은 뭐 프리시즌의 여파가 워낙 컸으니까 그렇죠. 시간 지나면서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축신은 축신이었으니까요. 리그 20-20은 함부로 나오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리고 메시 없는 바르셀로나는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죠. 절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네이마르. 네이마르가 만약에 챔피언스리그를 땄다. 그러니까 바이언과 경기에서 땄다. 그러면 네이마르가 상을 탔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회 MVP. 네. 대회 MVP뿐만 아니라 나는 올해 선수상도 레반도프스키보다 네이마르 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뭐 아마 의견이 있을 거예요. 의견도 갈릴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네이마르가 탔을 가능성도 충분했다라고 보는데 항상 우승팀 선수한테는 나름의 버프라는 게 좀 있잖아요. 있죠. 왜냐하면 공헌도가 지난해 있고 일단. 코파랑 유로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러면 챔피언스리그에 쏠렸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각 리그 우승하고 그렇다 치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트래블을 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우승했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발롱도르가 열렸다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상에서는 레반도프스키가 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파리였다면 우승팀의 파리였다면 저는 네이마르 쪽으로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팀 내로 봐도 음바페보다 아직 네이마르가 그러한 먼저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죠. 좀 큰 것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라모스. 음. 저는 뭐 현존 최고의 센터백이다. 라모스 없는 레알 수비는 물론 이번에 나초가 약간 잘해줬어. 라모스가 빙의한 것처럼 네. 잘해줘서 놀랍긴 했어요. 저는 바란도 의외로 네. 또 없을 때 은근 폼을 좀 약간 고군분투해주는 느낌도 좀 있긴 한데. 바란이 사실 지난 시즌에는 최고의 활약을 네. 펼쳤죠. 근데 이번 시즌 약간 오락가락한 그렇죠, 모습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교적 라모스가 없을 때도 잘 버텨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 수비에 라모스를 빼놓을 수는 없고 절대 없죠. 이 선수의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약간 과격함, 터프함을 넘어선 더티한 플레이 때문에 불호가 있을지언정 수비 능력에 라모스의 물음표로 붙여질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약점 없는 수비수라고 생각해요. 모든 공격수가 가장 힘들었던 수비수를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라모스를 꼽습니다. 수비수로만 놓고 봤을 때 약간 거칠거나 하는 부분이 포브로가 갈릴 수 있지만 심리전에 약간 거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그렇지, 있을 거라고 봐. 있다고 봐요. 상대에 대한 네. 어느 정도의 대응도 하고 상대 감정이 어떤지 직접 보고서 이제 덤비는 것도 있고 라모스가 그런 노련한 플레이까지도 완성이 돼 있는 선수이긴 하죠. 네. 자, 그다음 모살라. 살라는 17, 18 시즌이 커리어 하이가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폼이 떨어졌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지만 스텝 보면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일단 스탯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네, 압도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덕현이가 준비를 하면서 덕현이가 이제 코멘트를 하나 남겼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니 살라는 신이더라. 이거 덕현이 형이 하셨구나. 예. 또 본인은 여기 날려줬습니다. 네. 직접 또 덕현이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컴백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짜장면 처먹고 있거든요. 네. 예, 한번 또 들어봐야죠. 이집트의 살라가 진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예전에 아중리에 가면 본인이 신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짜 네, 그랬어요? 덕현이 형이요. 돌았어. 그렇습니다. 그 콩나물국밥 사인 얘기하면서 약간 장난삼아 했던 얘기인데 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인정합니다. 예. 예. 자, 그다음 버질 반다이크. 예, 라모스 이후의 센터백이라면 저는 반다이크라고 봅니다. 반다이크가 그쵸. 예, 일단 어쨌든 한 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끈 핵심 수비수였고 1819보단 1920이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1819는 사실 언터처블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 선수에게 단점은 있나? 라는 그쵸.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근데 일정을 보면 너무 체력적인 흡사를 그래. 너무 많이 당했던 네. 반다이크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체력 부하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시즌이 아니었나. 한 시즌 동안 그렇게 꾸준히 뛰고도 그래도 최고의 수비수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는 아주 오를만 했었죠. 네.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 역시 아. 트래블의 주역 중 하나고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죠. 티아고 알칸타라가 올라갈 것 같으면 저는 키미도 같이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왜냐하면 사실 티아고 알칸타라는 때에 따라서는 이 서브로 출장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키미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였잖아요. 키미는 일단 포지션도 다양하게 보기도 했었고. 네. 근데 뭐 어쨌든 티아고 알칸타라 들어갈 만한데 알칸타라가 들어간다면 조금 더 같이 올라갈 선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쵸. 예.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는 리버풀 오긴 온 거죠. 아니, 뛰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너무 한두 경기에서 답답해, 보는 지금. 거는 와 얼클 너무 맞네. 답답해. 근데 이제 또 뭐 그러니까. 코로나였다가 부상이었다가 첼시전이나 에버튼전 말고 본 게 없어요 티아고는. 이게 지금 너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월드 클래스 미드필드 빨리 그 맛을 봐야 되는데 봐야지. 여전히 우리는 나이둠을 보고 있으니까 예. 약간 아쉬움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선수 봤고요. 감독상도 보겠습니다. 감독상은 비엘사가 들어갔습니다. 비엘사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에 에버튼 대 리즈 경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 경기 그 필러 영상이 PL에서 넘어온 걸 아까 스포티비에서 틀어주더라고요. 봤는데 막 그 전술가 막 이런 그 여러 가지 그거를 영상을 멋지게 만들었는데 비엘사 하면 떠오르는 거는 이 진짜 집착에 가까운 본인의 축구 철학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기괴한 전술.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감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정말 많죠. 비엘사에게 영감받은 사실 압박 전술을 구사하는 감독들은 포체티노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 비엘사리즘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비엘사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이고 다음은 한지 플리크. 이 사람이 맞겠죠. 한지 플릭이 트래블인데. 타이틀이 워낙 큽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플리크가 온 다음에 그러니까 바이언은 감독만 제대로 선임해 놓으면 성적이 나오는 팀이야. 지금 독일 웬만한 언론에서 대표팀 감독으로 항상 플릭에 대한 연호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나오죠. 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뭐 가끔 얘기하면 플리크는 그냥 단순히 신인 감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밑에서 다지고 올라온 그 어떤 여러 가지 실제로 또 행정직 그쵸? 단장도 맡았었고 쭉 정말 이 내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플리크가 저는 탈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런 감독 자체가 처음이어도 항상 뭔가 경력을 충분히 쌓고 온 인물이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증명되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클럽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생각하는 현존하는 최고의 감독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위긴 클럽을 꼽겠습니다.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제가 펩을 되게 좋아해요. 네. 펩이었는데 지금은 나는 클럽을 얘기하고 싶어요. 실망이 좀 많이 크셨군요. 좀 이거 본인의 철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꺾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오케이 인정인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 클럽한테 무게감이 요즘 약간 실리지 않나.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치. 감독의 얘기죠. 펩보다 확실히 클럽이 최근에 그 부분에 부합하는 결과를 좀 만들었죠. 분명 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챔피언스리그를 땄고. 클럽 하면 항상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이 이렇게 유연했나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클럽이 굉장히 저는 섬세한 전술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장점에 가려져 있을 뿐. 사진 찍을 때마다 항상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누가 전술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비주얼을. 그냥 막 이 선수단을 막 카리스마 있게 제압하는 그러나 굉장히 섬세한 전술이 있는 사람이다. 요즘은 조금 파이팅이 줄었죠. 관중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관중이 있을 때 이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있는데. 그 멋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덜 나오는 게 아쉽죠. 그렇죠. 근데 뭐 전술가는 인정.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로페테기 유로파리그의 우승입니다. 로페테기. 레알 마드리드와 스페인 대표팀에서의 어떤 그 뒤를 잘 극복을 하고 본인 커리어의 첫 우승이죠. 그렇죠. 감독 생활 첫 우승이고 얘기하셨던 레알 마드리드에서 약간 감독으로서 확실한 스타 감독으로서의 대우는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 서름을 로페테기가 진짜 쌓아두고 세비야에서 잘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유로파에서 우승을 시켰으니까. 왜냐면 세비야 축구가 진짜 매력적인데 좌우전환 계속 활발하게 그렇죠. 하고 공격 전술, 오캄포스를 살려낸 윙포워드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 전술까지 세비야는 저는 지난 시즌 정말 특색 있는 축구라는 그럼 생각해요.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지데인 지데인. 돌아와서 결국엔 리가 우승을 시키는 네. 지네딘 지단도 저도 이 지단은 들어가야 되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2019-20 시즌이 거의 대부분이 기준이 되니까. 올해 그리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콘테가 호흡기 달아줬거든요. 2승을 딱 선물해 주잖아. 아까 찬우 형이 소주팩을 까기 직전까지 갔다가 갔어요. 안 까셨나요? 이제 오늘 이따가 오후에 촬영이 있어서 참더라고 형이. 이게 안 참으셨을 텐션이었는데 대신에 원래는. 이제 술을 참고 욕을 못 참았습니다. 저는 하프타임에 중간에 저는 딴 경기 보느라고 하프타임에 봤는데 진심 개빡쳤어요. 저는 이미 마시신 줄 알았어요. 인정합니다. 취하신 것 같아가지고. 자, 그다음 골키퍼 후보 6명이 있습니다. 골키퍼는 알리송, 크루투아, 나바스, 노이어, 오블락, 그다음에 테오슈테겐 6명인데 누구 보세요? 수상자는 전 노이어가 아닐까. 노이어 역시 트래블. 역시 트래블.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 다음은 사실 쿠르투아 생각이 좀 나요. 저도 활약으로 놓고 봤을 때 쿠르투아도 꽤 높은 점수를 빼놓을 수 없는데 트래블의 어떤 위험. 그 다음에 마지막 결승전에서 어마어마한 선방을 또 보여줬었잖아요. 그쵸? 저는 여기도 역시 트래블 때문에 노이어가 좀 강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뒤에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나바스나 오블락에게 일단 점수를 좀 주고 싶고 알리송은 부상이 일단 좀 아쉬워요. 되게 컸고 그리고 테오슈테겐은 8대1 정말 참사가 너무 커. 하나가 남는 게 기자단 입장에서 결국 사람이 뽑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하나 임팩트 있는 사건이 발생하면 결국 그게 남을 수밖에 거기에 없어. 꽂혀. 그러니까 덕현이 형 이번에 바지 내려간 것도 우리 뇌리에 계속 남아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 인상이 나오면 안 지워지게 돼 마련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또 노이어가 음. 그렇게 보면 이제 바이언이 아무래도 좀 휩쓸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쵸. 자, 요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드디어 대한민국 선수가 푸스카스상 후보에 들어가서 설레는 일입니다. 손흥민이 푸스카스상 후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요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심사 위원회 박지성 선수가 들어갔거든요. 아주 멋진 이름이네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대륙별 쿼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대륙별 쿼터라고 그거를 무시할 게 아닌 게 어쨌든 아시아에서 탑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요. 대륙탑인데. 대륙탑이라는 그 거야. 이미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막 꼬아서 생각할 필요 없이 대륙별로 모두 다 그렇게 배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아시아에서는 박지성이다. 아니 대륙별 탑을 떠나서 한 동네 탑이 되는 것도 힘든데. 그럼요. 롤티어 같은 거 한 동네에서 탑 되는 거 되게 어렵다는 거 많이 체감하실 거예요. 너 롤 뭐죠? 저는 롤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럴 거만 하는군요. 어쨌거나 그것도 또 하나의 우리의 또 재미. 야 박지성 여기 들어갔다. 그렇죠. 좋잖아. 박지성 선수가 어쨌든 계속 뭐 맨유 앰버서더로도 그렇고 피파 행사에도 그렇고 그 가치나 스타성 많이 인정받고 있는데 자랑스러운 행보라고 저는 정말 팬심을 담아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요.